아이고, 안 돼. 숲속 오솔길. 거대한 검은 멧돼지가 74세 이정분 할머니를 향해 돌진합니다. 넘어진 할머니. 다가오는 죽음. 그 순간 하얀 그림자 하나가 번개처럼 뛰어듭니다. 떠돌이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백구는 밤마다 장독대를 팝니다. 땅속에서 나온 녹음기, 숨겨진 서류, 치매 판정만 받으면 돼. 며느리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백구는 왜 이 모든 걸 알고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 외곽,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된 마을이었습니다. 아스팔트도 제대로 깔리지 않은 비포장 골목길을 따라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기와 대신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작은 단층집 한 채가 골목 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정분의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감나무 한 그루가 담장 옆에서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예전에 새마을 금고에서 나눠준 낡은 탁상 달력이 걸려 있었어요. 7월이라고 적힌 달력은 이미 몇 장이 찢어진 채였습니다. 새벽 5시 반. 정부는 눈을 떴습니다. 올해 74. 잠이 줄어든 지 오래였어요. 정부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냉장고에서 묵은 김치를 꺼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KBS 라디오에서 아침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정부는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국자로 찌개를 저었습니다. 김치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늙으면요, 밥 해먹을 사람도 나밖에 없더라고요. 정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 성노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엔 밥을 혼자 먹는 게 어색했습니다. 매일 아침 영감이 마당에서 기침하던 소리, 라디오 볼륨 올려달라고 소리치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정부는 혼자 밥상을 받아 먹었습니다. 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점, 그리고 밥 한 공기. 소박한 아침이었어요. 정부는 밥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장독대가 보였어요.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이랑 장독대는 끝까지 지켜야지. 이게 다 영감이랑 살아온 세월인데. 정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요즘 집 안 공기는 어딘가 불안했어요. 며칠 전 아들 태수와 며느리 선영이 내려왔었습니다. 수원에서 자영업을 하던 태수는 사업에 실패했다고 했어요. 요즘은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날 태수와 선영은 거실에 앉아 은근슬쩍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 집 시골집도 요즘엔 재개발 들어올 수 있대요. 미리 정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래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계산적으로 들렸어요. 정부는 대답을 흐렸습니다.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서류 같은 것도 정리하고.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왜 갑자기 집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정부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침을 먹고 정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독대를 둘러보고 감나무 아래를 쓸었어요. 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렸어요. 정부는 문득 남편 성노가 살아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성노는 여름이 되면 자주 숲속 오솔길로 산책을 갔었어요. 그곳에는 성노가 친구라고 부르던 하얀 개가 있었습니다. 영감, 오늘도 그 개 보러 가냐? 정분이 물으면 성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가봐야지. 얘가 나만 기다리거든. 성노는 도시락 반찬을 싸서 개에게 먹이를 주곤 했습니다. 정부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떠돌이 개한테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지. 하지만 성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개는 그냥 개가 아니야. 사람 얼굴을 봐. 마음을 알아. 정부는 그때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노가 그렇게 아끼던 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집 안에서 쉬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태수와 선영이 한 마리 맴돌았어요. 집을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정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정분이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부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제대로 차려 먹어야 했어요. 정부는 밥을 지었고 된장찌개를 데웠습니다. 김치도 새로 꺼냈어요. 밥을 먹으며 정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마당의 감나무가 저녁 햇살을 받아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정부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어요. 영감,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정부는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런 외로움도 덜했을 거예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함께 잠들 수 있었을 텐데. 밤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방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수와 선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부는 뒤척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정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부는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남편 성노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정부나 집 잘 지켜. 네 이름으로 끝까지 지켜야 돼. 정부는 꿈속에서 대답했어요. 알았어, 영감. 걱정 마. 하지만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정부는 불안했습니다. 왜 성노가 꿈에 나타나 집을 지키라고 한 걸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정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밀려 들어왔어요. 정부는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장독대가 어둠 속에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영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정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만이 나뭇잎을 흔들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부는 산에 버섯을 따러 가기로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숲속 오솔길에 할아버지와 따러 다니던 곳입니다. 정부는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솔길은 집에서 10분 거리였어요. 정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어요. 숲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그늘이 펼쳐졌습니다. 매미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정부는 버섯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버섯이 많이 커 있었어요. 정부는 하나씩 따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버섯의 향도 맡아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숲 저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무거운 발걸음 소리였어요. 정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멧돼지였습니다. 곰만한 크기의 검은 멧돼지가 고개를 숙이고 정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정부는 숨이 멎었습니다. 멧돼지의 눈이 빛났어요. 공격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아, 안 돼. 정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발이 꼬여 넘어졌어요.
바구니가 손에서 떨어지며 버섯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멧돼지가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정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정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하얀 그림자가 번개처럼 튀어나왔습니다. 개였어요. 하얀 진돗개가 멧돼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개는 멧돼지에게 달려들어 몸을 들이받았어요. 멧돼지가 비틀거렸습니다. 개는 이빨을 드러내며 미친 듯이 짖었어요. 왈, 왈, 왈. 멧돼지는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개는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했어요. 멧돼지와 개가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흙과 나뭇잎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정부는 그 모습을 넋 놓고 봤습니다. 하얀 개가 정분을 지키고 있었어요. 멧돼지는 몇 번을 들이받다가 결국 포기하고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개는 헐떡이며 정분을 돌아봤습니다. 하얀 털, 검은 눈동자, 그리고 짧은 꼬리. 정부는 그 개를 알아봤어요. 너 네가 영감이 말하던 그 개냐? 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는 정분에게 다가와 조용히 앉았어요. 정부는 개의 목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나 여기서 오늘 죽었어.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개는 정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마치 모든 걸 이해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정부는 개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개는 순순히 정분을 따라왔어요. 집에 도착하자 정부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퍼냈습니다. 묵은 밥에 된장찌개를 섞어 그릇에 담았어요. 여기 먹어봐. 정부는 그릇을 개 앞에 놓았습니다. 개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배가 많이 고팠는지 순식간에 그릇을 비웠습니다. 정부는 물그릇도 가져다 줬어요. 개는 물을 마시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였더라? 정부는 개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개가 대답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정부는 남편 성노가 이 개를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복동이, 백구,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냥 백구라고 부를까? 하얗고 예쁘니까. 정부는 결정했습니다. 백구는 정분을 올려다보며 짧게 짖었어요. 마치 이름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정부는 백구를 데리고 동네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간판도 없는 작은 동물병원이었어요. 원장은 6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정분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이고, 정분 씨. 오랜만이네요. 이 개는 어디서 데려왔어요? 멧돼지한테 날 구해줬어요. 상처가 있나 봐서 데려왔어요. 원장은 백구를 살펴봤습니다. 다리 한쪽에 작은 상처가 있었어요. 원장은 소독약을 바르고 간단히 치료했습니다. 큰 상처는 아니에요. 며칠 지나면 나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정부는 치료비를 내고 백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구는 정분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다리가 조금 아픈 듯 했지만 잘 따라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백구에게 다시 밥을 줬어요. 백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부는 백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집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있으니까 집이 덜 외롭네. 정부는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정분 옆에 앉아 조용히 있었어요. 정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털이 손에 닿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백구에게 마당 한쪽에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낡은 이불을 깔고 물그릇도 옆에 놓았습니다. 여기서 자렴. 편하게. 정부는 백구에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끼익. 정부는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정부는 방문을 열고 밖을 봤어요. 백구가 장독대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코를 땅에 대고 냄새를 맡고 발로 땅을 긁고 있었어요. 백구야, 왜 그래? 정부는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백구는 정분을 보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땅을 긁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 뭐가 있어? 정부는 백구가 긁는 곳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흙바닥일 뿐이었습니다. 그만 파고 자자. 정부는 백구를 달랬습니다. 백구는 잠시 멈췄다가 이번엔 부엌 쪽으로 갔어요. 부엌 장판 앞에서 또 발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안절부절이야. 여긴 이 집 아니야. 얌전히 좀 있어봐. 정부는 백구를 다시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작은 방 문 앞으로 가서 또 긁고 장독대로 가서 또 긁었습니다. 정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백구가 왜 이러는 걸까요? 무언가를 찾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때 정분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성노와 백구의 인연이었어요. 몇 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성노는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갔다가 저녁 무렵에 돌아왔습니다. 품 안에 무언가를 안고 있었어요. 영감, 그게 뭐야? 정분이 물었습니다. 성노는 조심스럽게 품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작은 하얀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새끼 개였어요. 얼어 죽기 직전인 듯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숲에서 주웠어?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성노는 강아지를 마당에 내려놓고 따뜻한 물과 밥을 줬습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정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키울 거야? 아니, 숲에서 살게 둘 거야. 지 어미가 올지도 모르니까. 대신 내가 밥은 챙겨줄게. 성노는 그날부터 매일 도시락 반찬을 싸서 강아지에게 먹이를 줬습니다. 출근하는 사람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숲으로 갔어요. 강아지는 성노를 기다렸다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정부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영감, 왜 그렇게 그 개한테 정성을 들여? 성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얘는 그냥 개가 아니야. 사람 얼굴을 봐. 마음을 알아.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강아지는 건강한 성견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성노는 눈길에서 미끄러져 혼자 쓰러졌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어요.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백구가 나타났습니다. 백구는 성노를 보고 짖더니 사람 사는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동네 주민을 끌고 온 겁니다. 주민이 성노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성노는 그렇게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후로 성노는 말했습니다. 이 개는 은인이야. 나 우울한 날엔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아만 있더라고. 사람보다 낫더라. 정부는 그때를 떠올리며 백구를 봤습니다. 이 개가 그때 그게 맞을까요? 분명 같은 개 같았어요. 하얀 털, 검은 눈동자, 성노를 바라보던 그 눈빛. 영감이 말하던 그놈이 맞구나. 정부는 속삭였습니다. 백구는 정분을 올려다봤어요. 백구의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나타난 거지 영감이 돌아가시고 1년이나 지났는데? 정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백구는 다시 장독대 쪽으로 가서 땅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수와 선영이 집에 들렀습니다. 정부는 반가웠어요. 아들을 보는 건 언제나 좋았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태수가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선영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마당에서 백구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게는 어디서 데려왔어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정부는 대답했어요. 멧돼지한테서 날 구해준 게야. 데려왔어. 선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어머니, 이런 개는 어디서 데려오셨어요? 요즘 시골개가 사람들 물어도 배상금 장난 아닌 거 아세요? 게다가 떠돌이 개를. 얘는 안 물어. 착해. 정부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태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 집도 관리 힘든데 개까지 키우면 나중에 정리할 때 골치 아파요. 정리? 무슨 정리? 정부는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는 말을 얼버무렸어요. 아, 그냥 나중에 혹시 집을 정리하게 되면요. 정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또 집 얘기였어요. 왜 자꾸 집을 정리한다고 하는 걸까요? 이게는 내 목숨을 살린 놈이야. 가족이야, 이제. 정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수와 선영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구는 태수와 선영을 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태수가 다가가려 하자 백구는 이빨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이게 성격 이상한데요? 사람 물면 큰일 나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백구를 달랬어요. 백구야, 괜찮아. 우리 아들이야. 하지만 백구는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백구는 태수와 선영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정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백구는 왜 태수와 선영을 싫어하는 걸까요? 태수와 선영은 오래 있지 않고 곧 떠났습니다. 정부는 두 사람을 배웅하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백구는 또 장독대를 파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백구를 지켜봤습니다. 백구야, 거기 뭐가 있는 거야? 영감이 뭘 숨겨놨나? 정부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더 이상 파볼 수 없었어요. 정부는 백구를 달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백구가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이유가 있는 걸까요? 성로가 백구를 보냈을까요? 영감, 당신이 이 개를 보낸 거야? 정부는 천장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정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구가 여기 온 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갈등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태수와 선영은 백구를 못마땅해 했고 백구는 두 사람을 경계했어요. 정부는 그 사이에서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밤마다 장독대를 팠어요. 정분이 말려도 듣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집착적으로 같은 자리만 계속 팠어요. 백구야, 제발 그만 좀 파라. 장독대 무너지겠다. 정부는 백구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앞발로 흙을 파고 코를 땅에 박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뭔가 있다는 듯이. 어느 날 오후 정부는 결국 백구가 파는 곳을 직접 봤습니다. 호미를 들고 나가 땅을 팠어요. 백구는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지켜봤습니다. 에이, 그만 좀 파라니까 너. 저게 뭐야? 정분의 호미에 뭔가 걸렸습니다. 비닐 봉투였어요. 흙 속에 묻혀있던 낡은 비닐 봉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는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비닐을 벗겨냈어요.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뭘까? 정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정부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첫 번째는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정부 명의로 된 예금 통장 사본이었어요. 잔액이 적혀 있었지만 정부는 이런 통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내 통장이라고? 나는 이런 거 만든 적 없는데. 정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땅 문서 사본이었어요. 집과 밭 일부의 땅 문서였습니다. 정부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이건 우리 집 땅 문서인데 왜 여기 묻혀 있는 거지? 정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메모 한 장이었어요. 남편 성노의 필체였습니다. 정부는 메모를 읽기 시작했어요. 혹시 모를 나를 위해 정분이 앞으로만 넘길 것. 태수한테는 절대 안 된다. 이 집과 땅은 정분이 것이다. 정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노가 왜 이런 메모를 남긴 걸까요? 혹시 모를 날이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영감 이걸 여기 왜 숨겨놨대? 정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성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태수가 집과 땅을 노릴 거라는 걸 알았던 걸까요? 백구는 정분 옆에 앉아 조용히 있었습니다. 백구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백구야, 네가 이걸 알려주려고 한 거구나. 정부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정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집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방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뒀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날 저녁 태수가 혼자 집에 들렀습니다. 선영은 오지 않았어요. 태수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엄마, 저녁 먹었어요? 응, 먹었어. 너는? 아직이요. 엄마가 해주신 거 먹어도 돼요? 정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밥과 반찬을 내왔어요. 태수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정부는 태수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힘들어 보였어요. 사업 실패로 빚이 많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태수가 밥을 다 먹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전화가 온 모양이었어요. 정부는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태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태수는 마당 구석에서 작게 통화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름밤이라 창문이 열려 있었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과장님. 어머니 집 담보로 잡으면 제 신용으로도 대출 나오죠? 정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아, 등기는 제가 위임장만 받으면 되니까요.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잘 모르시니까. 정부는 숨이 막혔습니다. 태수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요? 위임장을 받는다고요?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내일 서류 가지고 갈게요. 태수의 통화가 끝났습니다. 정부는 창문에서 물러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백구가 마당에서 태수를 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으르르르. 백구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어요. 태수는 백구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나 볼 때마다 짖네. 태수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태어난 척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엄마, 저 들어갈게요. 벌써? 좀 쉬다 가지. 아니요, 집에 일이 있어서요. 태수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정부는 태수의 뒷모습을 봤어요. 아들의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정부는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방금 들은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요. 위임장을 받겠다고요. 내가 낳은 자식이 설마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
정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통화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태수는 정분 몰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하고 있었어요. 정부는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까 백구가 파낸 봉투를 꺼냈어요. 성노의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태수한테는 절대 안 된다. 성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태수가 집과 땅을 노릴 거라는 걸.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둔 거였어요. 서류 사본을 만들어 땅에 묻어둔 겁니다. 영감 당신이 미리 알고 있었구나. 정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정분을 걱정했던 거예요. 집을 지키라고, 조심하라고. 백구가 방문 앞에서 낮게 울었습니다. 정부는 백구를 불렀어요. 백구야, 들어와. 백구는 방 안으로 들어와 정분 옆에 앉았습니다. 정부는 백구를 안았어요. 네가 영감이 보낸 거지? 날 지키라고 보낸 거지? 백구는 대답 대신 정분의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한 혓바닥이 정분의 손을 감쌌어요. 정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태수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켜야 했어요. 영감, 내가 집 잘 지킬게. 약속해. 정부는 천장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성노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백구는 정분 방 앞에서 잠들었어요. 정분을 지키는 것처럼. 정부는 침대에 누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태수는 왜 저런 짓을 하려는 걸까요? 빚 때문일까요? 정부는 아들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정분 몰래 집을 담보로 잡겠다니. 정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나도 바보가 아닌데. 정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부는 늙었지만 정신은 멀쩡했어요. 집과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이건 정분과 성노가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이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부는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성노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정부나 백구 말 잘 들어. 저개가 다 알고 있어. 정부는 꿈속에서 대답했어요. 알았어, 영감. 백구 믿을게.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정부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백구가 있었어요. 성노가 보내준 백구가. 정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백구에게 밥을 줬습니다. 백구는 맛있게 먹었어요. 정부는 창밖을 봤습니다. 장독대가 보였어요. 백구가 판 자리는 다시 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무엇이 묻혀 있었는지. 이제부터가 진짜네. 정부는 중얼거렸습니다. 갈등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태수와 선영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정부는 알아야 했습니다. 백구는 정분 옆에 앉아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편이었어요. 아니, 정분과 백구,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성노. 세 사람이 함께였습니다. 정부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지키겠다고. 아무한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이건 정분의 인생이었고 정분의 자존심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됐어요. 비가 매일같이 내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집을 흔들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어요. 어느 날 밤 비가 특히 세게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크게 울렸고 번개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췄어요. 정부는 잠을 설쳤습니다. 천둥 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끽, 끽, 콱콱. 백구가 뭔가를 긁는 소리였어요. 정부는 방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백구는 작은 방 앞에서 장판을 미친 듯이 긁고 있었어요. 백구야, 또 왜 그래? 정부는 짜증이 났습니다. 밤마다 이러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정부는 백구를 달래려 갔습니다. 그만 좀 해. 장판 다 망가지겠다.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발로 장판을 긁고 코를 바닥에 박고 냄새를 맡았어요. 마치 그 밑에 뭔가 있다는 듯이 정부는 문득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독대에서 봉투를 파낸 것처럼 이번에도 뭔가 있는 걸까요? 설마 또 정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백구가 긁는 장판 모서리를 살펴봤어요. 장판이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정부는 조심스럽게 장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밑에는 나무 바닥이 있었어요. 하지만 백구는 계속 그 자리를 긁었습니다. 뭐가 있는 거야? 정부는 손으로 나무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게 닿았어요.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펜 모양의 작은 기계였어요. 정부는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부는 기계를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그러다 작은 버튼을 발견했어요. 정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 소리가 났습니다. 녹음기였어요. 정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장판 밑에 녹음기가 있는 걸까요?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성노의 허스키한 목소리였어요. 정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린 목소리는 태수와 선영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머니 기억력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성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하시잖아요. 치매 초기 증상 같아요. 무슨 헛소리야. 정분이가 멀쩡한데. 성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계속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치매 판정만 받으면. 판정? 무슨 판정? 성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영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버님. 그때 미리 서류만 정리해두면 나중에 상속세고 뭐고 덜 복잡해져요. 서류 정리가 무슨 소리야?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집이랑 땅 서류만 우리 쪽으로 넘기면 어머니는 우리가 모시는 걸로 하고 그게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예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노의 짧은 한숨이 들렸어요. 야, 너희 그게 부모 모시는 소리냐? 성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태수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성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녹음은 여기서 끊겼습니다. 정부는 손에서 녹음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녹음기가 바닥에 떨어져 딱 소리를 냈어요. 정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수와 선영이 정분을 치매 취급하려 했다니. 서류를 빼앗으려 했다니. 태수야, 너까지 나를 치매로 몰아서 집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냐? 정부는 오열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분이 낳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밤새 젖을 먹이고 아파서 병원에 업고 뛰어가던 그 아들이. 백구는 정분 옆에 앉아 조용히 정분을 지켜봤습니다. 백구의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천둥이 또 크게 울렸습니다. 번개가 번쩍였어요. 비는 더 세게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한참을 울다가 녹음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성노가 이걸 남겨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증거였습니다.
태수와 선영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 영감, 당신이 이것까지 준비해뒀구나. 정부는 녹음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성노는 죽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태수와 선영의 계획을. 그래서 녹음까지 해둔 겁니다. 정부는 녹음기를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서랍에 넣으려는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비를 뚫고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정부는 재빨리 녹음기를 서랍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떨어뜨렸어요. 녹음기가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선영이 작은 방 쪽으로 왔습니다. 불을 켰어요. 그리고 장판이 들려 있고 녹음기를 주우려는 정분을 봤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부는 녹음기를 꼭 쥐고 일어섰어요. 들었어. 다 들었어. 정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선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백구가 선영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했어요. 선영은 백구를 보고 움찔했습니다. 어머니, 그걸 들으셨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더 떨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가 날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다 들었어. 치매 취급해서 서류를 빼앗으려고 했지? 정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 녹음기에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오해야? 정부는 녹음기를 들어보였습니다. 선영은 녹음기를 보고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한 얘기예요. 진짜로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선영이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 태수가 전화로 대출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 내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하더라. 정분의 말에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어요. 천둥이 다시 울렸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밝혔어요. 선영의 얼굴이 번개빛에 비쳤습니다. 창백하고 당황하고 불안한 얼굴이었어요. 백구는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선영이 다가오려 하자 백구는 앞으로 한 걸음 나갔어요. 선영은 멈췄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설명할게요. 설명? 무슨 설명? 네가 날 속이려고 한 것 빼고 무슨 설명이 있어? 정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랜만에 화를 내는 거였어요. 정부는 평생 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선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수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여보, 지금 당장 집으로 와. 큰일 났어. 선영의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분을 봤어요. 어머니, 태수가 오면 다 같이 얘기해요. 제발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내 자식이 날 배신했는데. 정부는 소리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부는 녹음기를 꼭 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선영은 문 밖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말고 결국 거실로 갔어요. 정부는 방 안에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영감, 나 어떻게 우리 아들이 날 이렇게 배신했어. 정부는 흐느꼈습니다. 백구는 방문 앞에서 정분을 지켰어요. 백구는 선영이 방으로 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밤을 가르며 울렸어요. 정분의 심장은 쿵쿵거렸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분이 믿었던 아들이 정분을 배신했습니다.
집과 땅을 빼앗으려 했어요. 정분을 치매 취급하고 서류를 빼돌리려 했습니다. 나를 바보 취급하더라. 정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부는 늙었지만 바보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태수와 선영은 정분을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로 봤습니다. 정부는 녹음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성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부모 모시는 소리냐? 성노도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자식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영감, 네 마음 알아. 나도 지금 똑같아. 정부는 속삭였습니다. 거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수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선영과 태수의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부는 귀를 기울였어요. 어떻게 여보? 어머니가 다 들으셨대. 녹음기를? 아버지가 그런 걸 남겨뒀어? 태수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정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진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정부는 며칠 동안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백구가 가져다 주는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태수와 선영은 문 밖에서 몇 번이나 불렀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요. 하지만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라디오도 끄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 남편에 대한 그리움,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 백구는 정분 방 문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수나 선영이 다가오면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누구도 정분의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정부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봤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 안을 비췄어요. 정부는 문득 남편의 유품이 떠올랐습니다. 성노가 세상을 떠난 후 정부는 남편의 물건들을 상자에 넣어 장롱 위에 올려뒀어요. 차마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의자를 가져와 장롱 위에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꺼냈어요. 무거웠습니다. 정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성노의 옷가지, 시계, 안경, 그리고 여러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정부는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성노의 냄새가 났습니다. 상자 맨 밑에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수첩을 꺼냈어요.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해져 있었어요. 정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성노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어요. 성노는 글씨를 잘 쓰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정부는 성노의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정부는 수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가을. 요즘 태수, 선영 말이 심상치 않다. 정분이한테 집 정리하자는 말을 자꾸 한다. 나는 불안하다. 정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성노도 느꼈던 거예요. 태수와 선영의 이상한 태도를. 수첩을 계속 읽었습니다. 정분이 집과 땅은 끝까지 정분이 이름으로 지켜야 한다. 태수한테 넘기면 안 된다. 빚 때문에 집까지 잃을 수 있다. 정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성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태수가 빚이 많다는 것도, 집을 노린다는 것도. 나는 정분이가 걱정이다. 내가 먼저 가면 정분이가 혼자 남는다. 태수와 선영이 정분이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정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혹시 나보다 먼저 무슨 일 당하면 백구가 기억할 거다. 이놈이 다 보고 듣고 있다.
내가 녹음기도 숨겨놨다. 장판 밑에, 그리고 서류 사본도 장독대 밑에 묻어뒀다. 정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성노가 모든 걸 준비해뒀던 거예요. 백구에게도 부탁했던 겁니다. 믿을 건 저게뿐일 수도 있겠다. 백구는 영리하다. 사람보다 낫다. 정부나 백구 말 잘 들어. 저게가 당신을 지킬 거야. 정부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영감,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왜 말 한마디 안 했어? 정부는 흐느꼈습니다. 성노는 죽기 전에 모든 걸 준비했어요. 정분을 지키기 위해 혼자 남을 정분을 걱정하며, 그래도 당신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려고 이놈까지 보내준 거구나. 정부는 눈물을 닦으며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야, 들어와. 백구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백구를 보며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네가 영감이 보낸 거구나. 날 지키라고. 백구는 정분에게 다가와 조용히 앉았어요. 정부는 백구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백구야. 엄마가 힘들어서 니한테 소홀했어. 백구는 정분의 품에 안겨 조용히 있었습니다. 정분의 온기를 느끼며 정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털이 손에 닿았어요. 백구야, 우리 같이 버텨보자. 영감이 당신한테 맡기고 간 거면 나도 믿어볼게. 백구는 정분을 올려다봤습니다. 백구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분을 지키겠다는 의지. 정부는 처음으로 백구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히 멧돼지에게 구해준 개가 아니라 성노가 보내준 가족. 정분을 지킬 가족. 복동아. 정부는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의 또 다른 이름이었어요. 성노가 불렀던 이름. 영감이 당신을 복동이라고 불렀지? 복을 가져다 주는 개라고.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정부는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백구는 정분의 발등에 머리를 기댔어요.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정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방 안에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도망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정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녹음기와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방금 발견한 수첩도 함께 넣었습니다. 세 가지 증거였어요. 태수와 선영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 정부는 증거들을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지만 필요할 때 꺼낼 수 있게.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네. 정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부는 결심했어요. 집을 지키겠다고. 성노와 함께 살아온 이 집을 정분의 이름으로 끝까지 지키겠다고. 정부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어요.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울고만 있을 수 없어. 정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74이었지만 아직 정신은 멀쩡했어요. 싸울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태수와 선영은 집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거였어요.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백구에게도 밥을 줬어요. 백구야, 먹어. 백구는 밥을 먹었습니다. 정분도 밥상을 받아 먹었어요. 밥맛이 없었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힘을 내야 했으니까. 저녁 무렵 태수와 선영이 집에 왔습니다. 정분이 방에서 나온 걸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부는 태수를 봤어요. 차갑게, 응, 괜찮아. 정분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태수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저희가 설명은 됐어. 나 다 들었어. 정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이 끼어들려 했지만 정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네가 뭘 하려고 했는지 다 알아. 그리고 나는 속지 않을 거야.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영도 입을 다물었어요. 집과 땅은 내 거야. 내 이름으로 끝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정분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태수와 선영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엄마, 저희가 오해를 산 것 같은데. 오해 아니야. 녹음기에 다 나와 있어. 그리고 영감이 남긴 글도 봤어. 정분의 말에 태수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영도 창백해졌어요. 백구는 정분 옆에 서서 태수와 선영을 노려봤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네 아버지가 당신 자식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 날 지키려고.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하려 해도 나는 안 당해. 알아들었어?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태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다야? 너희가 한 짓이 뭔데? 정부는 소리쳤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선영이 태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나가요. 두 사람은 집을 나갔습니다. 정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봤어요. 서운했지만 동시에 당당했습니다. 정부는 백구를 봤습니다. 백구야, 우리 이겼어.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부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영감,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모든 걸 준비해줘서 내가 이길 수 있었어. 정부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성로가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백구는 정분 방 앞에서 잠들었어요. 정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태수와 선영이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두렵지 않았어요. 백구가 있었으니까. 성노의 사랑이 있었으니까. 정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수와 선영은 며칠 동안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정부는 혼자 조용히 지냈습니다. 백구와 함께 정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백구에게도 밥을 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마당을 거닐고 장독대를 돌아봤어요. 정부는 예전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백구가 있었으니까. 어느 날 오후 태수가 혼자 집에 왔습니다. 선영은 오지 않았어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정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피곤해 보였어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부는 태수를 봤어요. 아들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알아. 정부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화내고 싶지 않았어요. 지쳐 있었습니다. 태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동네 등기소에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정부는 태수를 쳐다봤습니다. 등기소라니, 갑자기 왜 등기소 얘기를 하는 걸까요? 등기소는 왜? 그냥 집 서류 확인 좀 하려고요. 요즘 사기 많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태수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안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확인은 무슨 확인? 그냥 엄마 명의로 잘 되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어색했어요. 정부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확인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언제? 내일이요. 시간 괜찮으세요? 알았어, 갈게. 정부는 대답했습니다. 뭔가 수상하지만 가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태수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 10시에 모시러 올게요. 태수는 곧 집을 나갔습니다. 정부는 태수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했어요. 백구가 정분 옆으로 왔습니다. 백구도 불안해 보였어요.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백구야, 니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정부는 백구에게 물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내리고 정분을 올려다봤어요. 정부는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녹음기와 봉투, 그리고 수첩을 꺼냈어요. 내일 등기소에 갈 때 가져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야지. 정부는 증거들을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침대 밑에 숨겨뒀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 등기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태수는 정말 확인만 하려는 걸까요? 정부는 뒤척였습니다. 백구는 방문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백구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부는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성노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정부나 조심해. 백구 데리고 가. 정부는 꿈속에서 대답했어요. 알았어, 영감. 백구 데리고 갈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부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백구에게도 밥을 줬어요. 백구야, 오늘 같이 가자. 엄마 혼자는 불안해.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함께 가겠다는 뜻이었어요. 10시가 되자 태수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영도 함께 왔어요. 정부는 두 사람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엄마, 준비되셨어요? 응, 됐어. 정부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백구도 따라왔어요. 선영이 백구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걔는 왜 데려가세요? 백구도 같이 가야지. 혼자 두면 불안해. 정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네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정분과 백구는 뒷좌석에, 태수와 선영은 앞좌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등기소까지는 20분 거리였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정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지나갔어요. 정분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백구는 정분 옆에 앉아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등기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네 사람은 내렸습니다. 정부는 등기소 건물을 봤습니다. 불안했어요. 정말 확인만 하는 걸까요? 엄마, 들어가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갔어요. 백구도 정분을 따라 걸었습니다. 등기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었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태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전화드린 박태수입니다.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정부는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전화를 했다고요? 미리 약속을 한 걸까요? 직원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놨어요. 여기 준비해둔 서류입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서류를 봤어요. 집과 땅에 관한 서류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태수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정부는 앉았어요. 백구는 정분 옆에 섰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분 어르신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정분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르신 명의로 된 집과 땅 서류입니다. 직원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보여줬어요. 정분은 서류를 봤습니다. 정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명예 이전이 바로 진행됩니다. 직원의 말에 정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예 이전이라고요? 명예 이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분이 물었습니다. 태수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나중에 상속받을 때 편하게 하려고요. 상속? 나 아직 안 죽었는데 무슨 상속? 정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미리 정리해요. 나중에 세금도 덜 내고요. 나는 안 할 거야. 내 집을 왜 미리 넘겨? 정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수와 선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미 약속하신 건데. 나는 약속 안 했어요. 내 아들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정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 왈, 왈. 목청껏 짖었어요. 사무실 안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어머니, 걔 좀 조용히 시켜요.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짖었습니다. 정부는 백구를 봤습니다. 백구는 서류를 향해 짖고 있었어요. 서류가 위험하다는 듯이. 백구야, 괜찮아. 정부는 백구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계속 짖었어요. 태수가 펜을 꺼내 정분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여기 사인만 하세요. 빨리요. 태수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펜을 받지 않았어요. 나는 안 해. 정부는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엄마, 어디 가요? 태수가 정분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팔을 뿌리쳤어요. 손 놔. 나 집에 갈 거야. 엄마, 이거 하나만 해주세요. 제발이요. 태수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백구는 태수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빨을 드러냈어요. 태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직원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내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정부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사무실 안에 태수와 선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치매 판정만 받으면, 서류만 우리 쪽으로 넘기면.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영은 이를 악물었어요. 엄마, 그건 네가 날 속이려고 했지? 치매 취급해서 집을 빼앗으려고 했지? 정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집, 내 이름으로 가지고 살다가 내가 원하는 날 내 손으로 정리할 거야. 정부는 직원을 봤습니다. 나를 치매로 몰아서 빼앗을 생각하지 말고.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치웠습니다. 어르신,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백구도 따라왔어요. 태수와 선영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분의 뒷모습을 보며 정부는 등기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정부는 크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겼다. 정부는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정분 옆에 서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정부는 걸어서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멀었지만 걷고 싶었어요.
백구와 함께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름 햇살이 따가웠지만 정분의 마음은 가벼웠어요. 백구야, 우리 이겼어. 영감 덕분이야. 정분은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정분을 올려다보며 짧게 짖었어요. 정분은 하늘을 봤습니다. 영감, 당신이 준비해준 덕분에 내가 집을 지켰어. 고마워. 정분은 속삭였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등기소에서 돌아온 후 정부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태수와 선영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두 사람이 오지 않아도 외롭지 않았어요. 백구가 있었으니까. 정부는 매일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돌보고 감나무에 물을 줬습니다. 백구는 정분을 따라다니며 함께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동네 이웃 할머니가 정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분아, 너희 태수 요즘 못 봤는데 어떻게 지내니? 글쎄, 나도 모르겠어. 한 달째 연락이 없어. 정분은 대답했습니다. 이웃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를 지었어요. 시내에서 태수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 공사판에서 일한대. 공사판? 정부는 놀랐습니다. 태수가 공사판에서 일한다고요? 응, 일용직으로 여기저기 다닌대.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던데. 이웃 할머니의 말에 정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태수가 잘못했어도 아들이었어요. 힘들게 산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영이는 빚 문제로 법원 다닌대. 카드빚이 엄청나다던데. 정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수와 선영이 그렇게까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노렸던 겁니다. 그래도 네가 집 잘 지킨 거야. 그 사람들한테 넘겼으면 다 날아갔을 거야.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웃 할머니가 돌아간 후 정부는 마당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태수가 공사판에서 일한다니. 대학까지 나온 아들이 일용직 공사판을 전전한다니. 내가 너무 냉정했나? 정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아니, 정분이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태수가 잘못한 거였어요. 백구가 정분 옆에 앉았습니다. 정분은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백구야, 네 생각은 어때? 내가 너무 냉정했나? 백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라는 듯이. 정부는 웃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빨갛게 익은 감이 가지를 휘어지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였어요. 정부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백구는 정분 옆에 누워 있었어요. 저녁 무렵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부는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문 밖에는 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작업복은 흙과 페인트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고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어요. 엄마.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정부는 태수를 봤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분의 가슴이 아팠어요. 들어와. 정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백구가 태수를 봤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예전처럼 공격적이지는 않았어요. 백구야, 괜찮아. 정부는 백구를 달랬습니다. 백구는 정분 옆에 앉았어요. 태수는 거실에 서서 정분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부는 아무 말 없이 태수를 봤어요.
나는 그냥 한 번만 편해지고 싶었어요. 빚 때문에 매일 독촉 전화가 와요. 선영이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엄마 집을 빼앗으려고 했어? 정분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죄송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엄마 등골 빼먹는 일이더라고요. 태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요즘 공사판 다니면서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뭘 잘못했나?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태수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일용직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 제 잘못이더라고요. 사업도 제대로 안 하고 빚도 제대로 관리 안 하고 그러다 엄마한테까지 손을 뻗친 거예요. 태수는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절을 하듯이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반성했어요. 정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태수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냉정해야 할까요? 백구가 먼저 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수의 냄새를 맡더니 조심스럽게 태수의 손을 하찼어요. 정부는 백구를 봤습니다. 백구가 태수를 용서한 걸까요? 일어나. 정부는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어 정분을 봤어요. 일어나서 앉아. 태수는 일어나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분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정부는 한참 동안 태수를 봤습니다. 아들의 손을 봤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거친 일을 많이 한 손이었어요. 나도 잘한 건 없다. 정분이 말했습니다. 태수는 정분을 봤어요. 너 힘든 거 알면서도 그냥 네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눈 감은 것도 나야. 정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집은 못 줘. 이건 영감이랑 내 인생이야. 당신이랑 평생 일해서 모은 거야.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이제는 알아요. 대신 사람은 다시 시작해보자. 정분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정부는 태수를 봤습니다. 조건이 있어. 첫째, 빚은 네 힘으로 정리해. 둘째, 나를 속이거나 서류를 건드리는 일은 2번 다시 없어야 해. 셋째, 가끔 내려와서 백구 밥 좀 챙겨줘. 정분의 말에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엄마. 약속할게요. 정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퍼서 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도 데웠습니다. 먹어. 배고프잖아. 정부는 태수에게 밥상을 내왔습니다. 태수는 밥상을 보고 울먹였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태수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허겁지겁 먹었어요. 많이 배고팠던 것 같았습니다. 정부는 태수를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백구는 태수 옆에 앉아 태수를 지켜봤습니다. 백구도 태수를 용서한 것 같았어요. 태수가 밥을 다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요. 공사판에서 돈 모아서 빚부터 정리할게요. 그래, 천천히 해. 급하게 하지 말고. 정부는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영이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선영이도 동의했어요. 태수의 말에 정부는 놀랐습니다. 이혼? 네. 선영이 빚 문제도 있고 저희가 함께 있으면 서로 힘들 것 같아요.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태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태수를 봤어요. 태수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네가 결정한 거면 엄마는 존중할게. 정부는 말했습니다. 태수는 한참 동안 집에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갈게요. 내일 새벽에 일 나가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 정부는 태수를 배웅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태수는 정분에게 절을 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자주 올게요. 그래, 조심해. 태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정부는 태수의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해 보였습니다. 백구가 정분 옆으로 왔습니다. 정부는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백구야, 우리 아들이 다시 시작한대.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부는 하늘을 봤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보였어요. 영감, 당신 아들이 제정신 찾았어.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정부는 속삭였습니다. 달빛이 정분을 비췄어요. 정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구도 따라왔어요. 정부는 태수가 먹던 밥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아들이 잘못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반성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부는 그걸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태수와 화해했으니까. 백구는 방문 앞에서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정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태수가 정말 달라질까요? 약속을 지킬까요? 정부는 믿고 싶었어요.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영감, 당신이 봐줘. 우리 아들 잘 살 수 있게. 정부는 기도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달은 여전히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렸다가 다시 드러냈어요.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정분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장독대가 달빛을 받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백구는 잠결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좋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정분도 태수도 백구도 모두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정분과 백구의 평화로운 하루, 태수의 새로운 시작. 모든 게 다시 흘러갈 겁니다. 집은 지켰고 마음은 다시 배우는 중.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요. 마당의 감나무는 빨간 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어요. 공기는 선선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백구와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백구와 함께 마당을 거닐었어요. 장독대를 돌보고 감나무에 물을 줬습니다. 조용하지만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태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렀어요. 작업복을 입고 왔습니다. 얼굴은 그을렸지만 눈빛은 밝았어요. 태수는 공사판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아가고 있었어요. 엄마, 이번 주 일당이에요. 조금이지만 드릴게요. 태수는 봉투를 꺼내 정분에게 건넸습니다. 정분은 봉투를 밀어냈어요. 됐어. 네가 쓰렴. 빚 갚는 데 써. 엄마, 그래도. 됐다니까. 엄마는 백구랑 둘이서 먹고 살기 충분해. 정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다시 넣었어요. 태수는 백구에게 밥을 챙겨줬습니다. 약속대로였어요. 백구는 태수를 보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친구가 된 것 같았어요. 백구야, 잘 먹어. 태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태수의 손을 핥았어요. 선영은 이혼 후 서울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새로 직장을 구했대요. 빚 문제도 조금씩 정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선영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초가을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부는 백구와 함께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숲속 오솔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름에 멧돼지를 만났던 그 길. 백구야, 산책 가자. 정부는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일어섰어요. 마침 태수가 집에 들렀습니다. 일이 일찍 끝났다고 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산책 좀 가려고. 백구랑 같이. 제가 같이 가도 돼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정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가자. 세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정분, 태수, 그리고 백구. 오솔길까지는 10분 거리였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빨강, 노랑, 주황색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정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 백구랑 둘이서 잘 지내.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울 틈이 없어. 백구가 맨날 엄마 따라다녀. 정부는 백구를 봤습니다. 백구는 정분과 태수 사이를 걸으며 신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백구 덕분에 엄마도 살고 집도 지켰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이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숲속 오솔길에 도착했습니다. 시원한 그늘이 펼쳐졌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백구는 앞서가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 길을 잘 아는 것 같았어요. 정분과 태수는 백구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구해준 곳이죠? 응, 여기야. 백구가 멧돼지를 막아준 곳. 정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죽을 뻔했던 그날. 백구가 나타나 정분을 구해준 날. 세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잠시 쉬기로 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백구는 정분 옆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정부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동아, 너 아니었으면 나도, 이 집도, 이 자식도 다 잃어버릴 뻔했다. 정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백구는 정분을 올려다봤어요. 네가 날 멧돼지한테 구해줬지. 그리고 영감이 숨겨둔 거 다 찾아줬지. 녹음기도 서류도 수첩도.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영감이 당신을 보내준 거야. 날 지키라고. 우리 집을 지키라고. 정부는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는 정분의 품에 안겨 조용히 있었어요. 고마워, 백구야. 정말 고마워.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태수도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야, 나도 고마워. 네가 엄마를 지켜줘서, 네가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가르쳐줘서. 백구는 태수를 봤습니다. 꼬리를 흔들었어요. 용서한다는 듯이.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백구는 앞서가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빨강, 주황, 보라색이 섞인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정부는 마당에 서서 노을을 봤습니다. 태수와 백구도 함께 노을을 봤어요. 참 예쁘다. 정부는 중얼거렸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 저녁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태수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정부는 마당에 앉아 백구와 함께 있었어요. 백구야, 우리 행복하지? 정부는 백구에게 물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엄마도 행복해. 네가 있어서, 태수가 돌아와서, 이 집이 있어서. 정부는 감나무를 봤습니다. 빨간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오래감 풍년이네. 니도 하나 먹을래? 정부는 일어나 감을 땄습니다. 백구에게 주었어요. 백구는 감을 핥았습니다. 단맛이 났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태수가 만든 된장찌개와 밥이 있었습니다.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백구도 자기 그릇에서 밥을 먹었어요. 가족 같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태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년 봄쯤이면 빚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그러고 나면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차리려고요. 이번에는 제대로 할게요. 태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부는 태수를 믿었어요. 그래, 천천히 해. 조급하게 하지 말고. 네, 엄마. 저녁을 다 먹고 태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부는 마당으로 나가 별을 봤어요. 백구도 함께 나왔습니다. 가을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이 정분을 내려다봤어요. 영감, 당신 보고 있어? 우리 잘 지내고 있어. 집도 잘 지켰고 태수도 정신 차렸어. 다 당신 덕분이야. 정부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별이 반짝였어요.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백구 덕분이야. 당신이 보내준 이계 덕분에 엄마가 살았어. 백구는 정분 옆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백구도 무언가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태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저 이만 갈게요. 내일 새벽에 일 나가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 다음 주에 또 와. 네, 엄마. 건강하세요. 태수는 백구에게도 인사했습니다. 백구야, 잘 있어. 엄마 잘 지켜줘.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태수는 집을 나갔어요. 정부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 서서 별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선선했습니다. 백구야, 우리 들어가서 자자. 정부는 백구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백구는 방문 앞에서 잠들었습니다. 정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집을 빼앗길 뻔하고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어요. 백구 덕분에, 성로 덕분에, 그리고 정분 자신 덕분에. 나도 강한 사람이었네. 정부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부는 74이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살 날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겁니다. 백구와 함께, 이 집과 함께.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 안을 비췄습니다. 정분의 얼굴을 비췄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백구는 방문 앞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정분을 지키며 백구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평생 정분을 지킬 겁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장독대가 달빛을 받아 빛났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정분의 집은 지켜졌습니다. 백구가 지켰고 정분이 지켰고 성로 할아버지의 사랑이 지켰어요. 이제 이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정분과 백구의 평화로운 하루, 태수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성로 할아버지. 모두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정분 할머니와 백구의 행복을 응원해 주세요. 실버인생 극장